많이 들으면 잘 들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흘려듣기에 이제 여기 병폐죠. 오늘은 리딩에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2대 인풋 영역 중에 하나인 리스닝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시나 시험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리스닝은 사실 스피킹과 굉장히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들이 굉장히 강세를 시험에서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스킬이죠. 유학이나 초저학년 때 읽기나 듣기 유창성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셔서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 리스닝을 좀 공략을 하면 틈새 영역처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영역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리스닝을 초등에서 공부해두면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마지막에는 교재 추천까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닝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뉴스 듣기나 원서 듣기, 스킬북에서 딕테이션 채워넣는 것들, 모의고사 수행평가, 그 다음에 수능 듣기평가까지 우리가 리스닝이라고 부르죠. 리스닝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2대 인풋 영역 중에 하나죠. 리딩과 함께 리딩, 리스닝이 동등하게 중요한 인풋의 영역인데, 사실은 우리 현실에서 입시가 리딩이 너무 중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리딩에 묻혀서 리스닝 공부는 사실 점점 안 하는 추세예요. 특히나 수능 45문항 중에서 17문항이 듣기평가인데, 이 듣기평가를 이제 점수로 환산을 해보면 100점 만점 중에 한 30 중반대가 나오거든요. 비중이 사실 100점 만점 중에 30 몇 점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닝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모의고사를 칠 때 이제 감 잃지 않게 계속 풀어주기는 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감 난이도가 리딩에 비해서 그렇게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조금 했다 하는 친구들 중에 리스닝 문제집을 푸는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리면 이거는 굉장히 점수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점수 확보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필수 영역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스피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스피킹과 리스닝은 정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입시의 추세 때문에 리스닝의 리스닝을 잘하면 빗볼 수 있는 어떤 장점들, 큰 메리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스피킹을 잘 하려면 리스닝 스킬이 거의 리딩보다도 훨씬 더 저는 직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늘 왜 그런지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리스닝은 굉장히 맥락이 중요해요. 그리고 스피킹이 잘 되려면 사실은 내가 그 맥락에 처해봤었어야지. 그 상황에서 했었던 말이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와야지 이게 스피킹이 되는 거잖아요. 뭐 원어민을 만났는데 내가 그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사실 영작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게임 끝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은 많이 들은 친구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왔을 때가 스피킹 유창성이 굉장히 좋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꿰맞췄을 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이제 더 유창하게 되는 건데, 진짜 단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요. 나 어렸을 때 부산에 살았어. 이런 걸 이제 한번 같이 영작을 해보실게요.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부산 살았었어. 이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쵸? 나 어렸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나 어렸을 때니까 when I was young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부산에 살았어. 살았어. live니까 과거로 해야 되니까 lived 써서 I lived in 부산 다 붙여서 when I was young, I lived in 부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콩글리시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시켜도 이렇게 하고요. 입시 바로 끝난 대학생들한테 시켜도 이렇게 영작을 보통들 하죠. 근데 이제 원래 영어적인 표현은 어떻게 말할까요? I grew up in 부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grow라는 단어 안에 내가 거기서 유년기를 보냈고 거기서 자랐어 이런 이제 어감과 그런 걸 담고 있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들을 사실 이제 1:1 대응어로 암기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필요 없고, 맥락에 많이 노출돼서 그런 걸 들어본 친구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로 I grew up in 부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확 다가올 수 있는 예시를 제가 드리자면요. 만약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정말 영어를 1도 안 배워본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아빠가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족이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공립 초등학교에 이제 1학년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업하다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화장실에 선생님 가도 될까요? 라고 묻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친구 보니까 Mrs. Claire, can I go to bathroom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화장실을 보내주네? 그럼 얘가 화장실 갔다 오네? 그럼 can I go to bathroom 하면은 이게 화장실 가도 된다는 물어보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나도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can I go to bathroom please 이렇게 해야겠다.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뇌에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teacher, Mrs. Claire, can I go to bathroom please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 많이 처해본 아이들이 그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그 맥락에선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를 이제 습득을 해서 아이들이 그게 점점 그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스피킹이 되는 거죠. 더 하나의 예를 들면 나 지금 위험해. 엄마 나 지금 위험에 처했어. 이런 거 이제 시켜보면 애들이 I'm dangerous. I'm a danger. 이거는 나는 위험한 존재야 이런 뜻이 됐잖아요. 나 지금 위험에 처했어가 아니라 I'm in trouble 또는 I'm in danger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정말 직접 살아보는 거 외에는 사실 리스닝을 많이 해줘야지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풋이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들을 수 있는 말만 말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들어본 놈이 말도 한다고,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간단한 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간단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표현들은 사실 그 맥락에 노출이 사실 되어 봤을 때 말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노출이 되어 본다는 건 미국에서 직접 살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이제 리스닝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런 학습서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단 논리적인 말하기는 사실 이제 리딩으로 치자면 기초 리딩이 아니라 정말 고급 독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닝에서도 단순한 리스닝이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된 어떤 그런 사운드나 논리적인 말하기는 정말 기초 듣기가 된 후에 문법과 어휘와 어떤 구, 청크들이 모든 게 살을 붙여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논리적인 듣기나 말하기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기초 리스닝은 많이 들어본 친구들이 말도 잘 하게 됩니다. 모든 영상들의 이제 공통적인 목적은요, 그 개개인을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이제 교육 방향을 잡으시고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그 판단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저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각 영상마다 이렇게 조금 문제풀이식으로 한번 우리 아이가 이렇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요거를 판단을 해보시라고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풀어볼게요. 1번 파닉스 과정 없이도 그냥 책 읽게 되는 케이스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사실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된 걸까요? 파닉스가 규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규칙을 어떤 아이는 배웠고 어떤 아이는 안 배워도 한다. 이게 이제 원리는 리딩을 눈으로 보면서 리스닝을 들었을 때 동시에 리스닝과, 그러니까 사운드와 문자가 결합이 되면서 이 문자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를 이제 한 번 들어서 안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반복을 했더니 그 안에서 공통된 규칙을 얘네들이 찾아낸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파닉스 룰을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냥 책을 읽는 케이스들은 이 2D 인풋이 일치화되는 과정들을 거친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자연스럽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 포인트를 조금 못 잡은 친구들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어학연수나 유학을 다녀왔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대학생들도 많고 저희 원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맥락이 그냥 노출만 된 거예요. 근데 그 인풋이라는 건 여기서는 기초 단어도 알아야 되고 재료들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학연수를 짧게 갔다 온다거나 이런 거 갖고서는 사실은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웬만한 재료와 인풋을 쏟아붓지 않는 한 사실 짧은 어학연수로 그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학연수나 이런 것들이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거죠. 3번은 그 흘려듣기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은 미드 뭐 이런 건데 그냥 사운드만 계속 듣고 매체만 계속 보고 무작정 계속 들으면, 많이 들으면 잘 들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흘려듣기에 이제 요게 병폐죠. 저는 이 리스닝의 오해 중에 하나가요.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귀가 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리스닝이 계속 들어봤자 이제 늘지가 조금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이해 가능한 내용과 이미 아는 내용이 섞여 있어야지 그것을 들을 수가 있고 계속 그렇게 해서 듣다 보니까 그 아는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계속 들리는 그 리듬을 타야 되는 건데 무작정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사실 그게 쌓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흘려듣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이미 아는 내용 뭐 70% 또는 조금 어휘나 이런 거를 변형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내용 30%. 이 정도의 비율이면 저는 그 틀어놓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밥 먹을 때도 뭐 틀어놓고 뭐 할 때도 뭐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애가 귀가 아직 안 트였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저희 원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오해 두 번째는요, 무조건 영어로 된 자료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독해서나 리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텍스트의 그 질에 대한 욕심이 많죠. 근데 그거랑 똑같아요. 리스닝도 아주 양질의 오디오, 그러니까 그 소리의 질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그 텍스트를 음원으로, 사운드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텍스트가 좋아야 돼요. 이 리딩 책으로 치자면은 뭐 텍스트가 굉장히 양질이었다면 리스닝으로 치자면 상황이 굉장히 처할 법한 상황이 여러 가지거나 아니면 그 다양한 상황들, 그런 걸 아주 잘 녹여놓은 그런 텍스트가 이 리스닝의 글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 조건은요, 스크립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내가 듣기를 해서 딕테이션을 하고 내가 이 부분이 안 들렸어.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 한마디로 여기서 답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뭘 안 들렸구나를 알아서 이게 나중에 또 나오면 내가 또 못 들을 것 같다 라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습득을 해야지만 그게 리스닝 공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영역의 그 공부의 문제점은요, 요거는 이제 앞서서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묻히고 난이도도 매우 쉬운데 어떤 시험에서도 측정이 약간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아요. 비중상 중요하긴 중요한데 쉽기 때문에 공부 많이 안 하고 테스트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 봤자 측정을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들고 결국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요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그냥 리스닝 공부는 결국에는 대학교 가서 진짜 시작하는 그런 현실로 이제 조금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학교 가서 대학생들이 뭐 종로에 뭐 파고다나 뭐 해커스 어학원 뭐 여러 가지 어학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요, 미드나 이런 거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독해는 사실 얘네들 굉장히 많이 했고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리스닝, 청해라고 해서 그 리스닝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영어 공부의 시작은 저도 리스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시만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요, 이 리스닝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요 어떤 유창성 부분을 좀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리스닝 영역을 그러면 입시와 현실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조금 해놓으면은 적절할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초 실력을 쌓아 놓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평생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공부하게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기초적인 거기니까 초 3에서 한 6 사이면 사실 이 리스닝 스킬을 반드시 껴야 돼요. 근데 그 댓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그 리스닝을 아직 다루지 않기도 했지만 이렇게 뭐 고민사항이나 이런 걸 막 적어주신 걸 보면은 리스닝을 사실 거론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측정할 때 사실 리딩을 이제 많이 측정을 하게 되지, 사실 리스닝은 굉장히 간과하잖아요. 만약에 학생의 시간이 있고 영어의 진심이라면 저는 리스닝을 좀 같이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듣기에 가장 유일하고 효율적인 방법은요, 딕테이션이에요. 딕테이션은 그 받아쓰기 하는 건데, 이렇게 제가 뒤에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리스닝 워크북에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블랭크를 뚫어놓은 빈칸 채워넣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딕테이션 훈련인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 이렇게 영화나 미드나 이런 거를 자막 없이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이나 그렇게 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딕테이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점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이 시기를 놓쳐서 유창성이 조금 아쉬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하면 굉장히 좋고, 약간 진짜 영어스러운 느낌을 살리고 싶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라면 리스닝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왼쪽은 저학년 때 실용회화에서 시험 입시 영어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용회화는 이건 저희 원에서 리스닝 뭐 소설책이나 리스닝 수업할 때 이런 걸로 한 건데요. 윈피키드나 저희는 도그 다이어리즈로 했었어요. 이게 그 주인공들이 이 10대의 어린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노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맥락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 간의 일, 얘네들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사실 공부를 하면 좋은데, 이런 거를 뭐 빈칸 뚫어놓기 한다거나 딕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책 읽기와 같이 리스닝을 시켜주면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이 되는 거고, 이거 실용회화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닝과 스피킹을 이때는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리스닝을 많이 해주면 스피킹도 같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용회화로 생각하시고 교육을 하시면 되다가, 이 점점 오른쪽으로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시험과 입시만 사실 이때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원서 읽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고등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가는 건데, 그 중간에 이 회화와 시험의 중간 단계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은 정말로 실력이 여러 면에서, 리스닝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 영어 기초 실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회화나 시험의 이 중간 단계는요, 리스닝 스킬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스닝 스킬서는 제가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브릭스 리스닝에서 제가 가져온 예시인데요. 이 모든 스킬서들은 사실은 스튜던북이 중심이고, 리스닝은 월북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튜던북이 두껍고 월북 되게 얇잖아요. 리스닝은 아마 비중이 동등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월북에 이 받아쓰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월북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딕테이션 하는 순서를 적어놨는데요. 같이 보실게요. 제일 단위가 작은 재료를 알아야지 더 잘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저는 단어를 먼저 외워주고 기초 재료를 가진 채로 리스닝을 해야지 이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어휘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두 번째로 딕테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단어 받아쓰기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는 왼쪽이 워크북, 오른쪽이 스튜던북이에요. 그러면 여기 토픽 1이라고 정해있죠. 그럼 My Sleepy Cat에 대해서 이게 해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짝을 잘못 맞췄어요. 여기 My Sleepy Cat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My Sleepy Cat에 대해서 이제 듣기가
스크립트를 이거를 이제 월북에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빈칸이 지금 글보다 빈칸이 더 많잖아요. 저희 3학년 학생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리를 이렇게 틀어놓고 받아 적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처음에 3번이라고 한 거 먼저 월북하고 오른쪽 가서 스튜던북 풀고, 보통 한 유닛당 이 주제, 토픽이 2개씩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꼭 브릭스 뿐만이 아니라 거의 2단계에서 하는 모든 책들이 그래요. 유닛 1개에 뭐 웜업하고 그 다음에 토픽 2개 정도 듣고 그 다음에 테스트 시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보통. 그래서 스튜던북 월북 푸는 게 아니라 월북 스튜던북 월북 스튜던북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월북 딕테이션하고 스튜던북 풀고 그 다음에 월북 딕테이션하고 스튜던북 여기 토픽 2 풀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월북 쫙 풀고 스튜던북 쫙 풀고 이것도 조금 비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유닛 테스트 풀고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이 리스닝을 약간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요, 만들기가 사실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긴 해요. 왜냐면 일단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녹음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조금 인프라가 좀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리스닝 스킬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가 시중에 많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요 3개를 집중적으로 써요, 저희는. 그래서 브릭스 리스닝이랑 애니 능률이나 요거는 이제 다른 그 안전빵 교재 추천드릴 때 그때도 설명드린 교재예요. 그래서 있는데 브릭스나 애니 능률 거를 보통 쓰고, 에일리스트 이 책도 리스닝 큐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집중적으로 쓰진 않았는데 이 책도 잘 맞는 친구들이 되게 잘 맞아 하더라고요. 많은 그 기관들에서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엄청 오래전에 써보고 지금은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거는 추천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들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브릭스 리스닝은 50부터 시작해서 뭐 150, 200, 250, 30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윗단 인텐시브 리스닝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 인텐시브 시리즈까지는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300 끝까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원서류에 조금 익숙했던 친구들이 이걸 하면 되게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약간 결이 좀 비슷한 그런 속도와 발음과 억양과 이런 거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도 살짝 빠르고 굉장히 그런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약간 어센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같은. 그리고 그 리스닝 스테이지나 시즌이나 플래너, 이거는 그 스테이지, 시즌, 플래너가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애니 능률 시리즈 책인데, 스테이지도 되게 괜찮아요. 그냥 무난해요. 그래서 굉장히 스탠다드한 이제 속도와 발음과 어떤 그런 게 있고, 약간 아이들의 그 목소리가 귀여워요, 되게. 그래서 애들한테 되게 반응도 좋아요. 그래서 재밌어 하고 조금 단순해요. 약간 스테이지 책이 좀 단순해서 애들이 좀 이렇게 부담 없이 가져가는 그런 책이고, 저희 원에서 초등부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시리즈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리스닝 지도를 하실 때 제가 목소리도 귀엽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어머니가 롤플레이를 같이 해주셔도 좋고, 스크립트를 같이 읽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롤플레이 식으로 시켜요. 그래서 뭐 남자팀, 여자팀, 또 앞줄, 뒷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집에서 만약에 시키실 거면 어머니가 같이 롤플레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사운드를 틀어서 끊어서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만 하게끔 그렇게 연습을 시켜주셔도 좋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닝은 뭐 다른 그 영역 중에서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이 시간은 즐거워하고 살짝 부담을 덜 느끼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재밌게 가져가 주시면 이 초중학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중급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사실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피치를 올려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브릭스 리스닝도 뭐 250부터 쭉 나가면 그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하고, 딕테이션이 훈련이 안 됐으면 좀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같이 시켜주시고, 리스닝 시즌은 정말 잘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플래너 같은 경우까지는 5, 6학년들도 하긴 하는데, 요즘은 또 되게 이런 것들도 많이 안 하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고학년인데 집에서 시켜주고 싶으시면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저희 그 채널 구독해주시는 분들 중에 리터니들도 되게 많으시고, 어린데도 정말 그 영어 수준이 되게 좋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추천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6학년 중1 친구들이 이제 그런 친구들이 했던 책들이에요. 학년을 무시하셔도 되고 이제 영어 고급 단계로 가는 친구들이 보면 좋은 그런 책인데요. 이 위에 세 권을 보시면 Master TOEFL Junior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니어 토플은 좀 할만해요. 그래서 이 월드컴이랑, 근데 이 주니어 토플 책이 만드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출판사가 2군데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땐 그랬었어요. 좀 2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이 메스터 토플 주니어가 월드컴에서 나온 책이고, 또 하나가 이제 파고다에서 있네요. 파고다에서 토플 주니어 테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이 지겨워요. 많이 지겨워갖고 저희 애들이 이거 하다가 너무 싫어해갖고 그냥 메스터 토플 주니어 이 월드컴 거 썼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는 주니어 토플 책은 좀 그 벽돌책 같이 약간 좀 두껍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월드컴 게 전 난 것 같고요. 이런 거 시키셔도 되고, 또는 Listening to the News라고 VOA라고 Voice of America 그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그 원문을 그대로 넣은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이건 진짜 잘 만든 책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데 지루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닝은 애들이 굉장히 신나하고 조금 부담을 덜 가지는 그 단계의 스킬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리스닝 투 더 뉴스 같은 책을 하면은 이거는 그때부터는 학습이 이제 애들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이긴 하나, 아카데믹한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걸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웬만큼 그런 성향을 갖추지 않은 친구들은 이 책을 싫어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책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All About TAPS 청해라는 게 있어요. 이퓨처에서 만든 책인데, 탭스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리성 훈련에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대한 노출이나 맥락에 대한 노출 이런 거보다는 리스닝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리스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닝도 약간 정말 고급 스킬로 키워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All About TAPS 청해 책도 괜찮아요. 근데 그 밑에부터 제가 빨간색으로 줄 쳐놨잖아요. 여기 밑에 거는 진짜로 좀 주의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탭스, 급상수, 논리청해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좋은 책인데, 이런 것들은 약간 그 상황이나 맥락보다는 논리 훈련하는 그런 리스닝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진짜 완전히 이거는 애들이 그 조금 막 같이 따라하면서 반복 말하기나 그 스크립트 보면서 말하기 연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텍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학년 아니면 하기가 힘들고, 정말 다 해서 할 거 없다. 그래서 언어 수준이 굉장히 높은 5, 6학년이어서 댓글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제 자랑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애가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원서를 읽고 모의고사를 풀었더니 수능 1등급이 나오고 막 이런 댓글들이 간간히 있으셨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런 토플식 리스닝이나 탭스 리스닝 이 둘 중에 하나 하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벨은 이미 올라갔는데 입시 영어 하기는 조금 너무 이르고 시간이 뜬다 하는 친구들이 하면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탭스 급상승 이 책이랑 Target Listening with Dictation 이것도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할 만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넷 중에는 제일 그냥 무난한 책이고, 그 다음에 해커스 토플 리스닝 이것도 잘하는 중2, 중3들이 저희가 해요. 근데 이 책도 굉장히 좋고, 브릭스 인텐시브 리스닝 이것도 잘하는 초등학생이 할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사실 이런 거 시키면 더 이상 안 해요. 애들 엄청 지겨워하고 그냥 모의고사 문제 정도 풀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인데 굉장히 잘하는 초등학생이 할 만한 책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중학생 모의고사나 고등학생 모의고사는요,
이제 저희가 주로 쓰는 책을 적어 드린 건데, 이 중고등 모의고사는 앞서서 설명한 이 책들이랑은 결이 완전 다른 책들이에요. 근데 이제 혹시 중고등생 부모님이 보신다면 이런 책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책들도 중학생이 해도 되지만 그냥 모의고사 정도로 보통은 풀어요.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이라서 이런 모의고사도 너무 쉽고 하다 하면 이런 책들을 보시면 되는 건데, 일반적인 단계다 하면은 이런 책들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통 쓰는 책들이지 이게 꼭 다 좋은 책은 아니고, 이때부터 모의고사 책은요, 중고등 모의고사 책들도 많이 써봤는데 조금 책이 이상한 것들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그런 책들 좀 있긴 한데, 그런 책들 이름을 제가 여기서 거론은 드릴 수가 없어갖고 그냥 출판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출판사는 세듀나 이투스나 해커스나 신사고 뭐 애니눅률, 넥서스, 그런 출판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쭉 하시면은 되거나, 아니면 이 출판사들을 이렇게 수평 레벨로 다 돌아가면서 쭉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는 모의고사 책은요, 그냥 다 무난해요. 그래서 이건 딱히 뭐가 딱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출판사를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요 페이지에서 주의사항이 아니라 아까 앞서서부터 이제 말씀드린 거에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른 스킬서 고르실 때보다 수준을 낮은 단계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미 아는 내용이 많아야지 많이 들려요. 근데 빈칸이 너무 많이 뚫려 있거나 딕테이션을 너무 많이 애들이 못하면, 이거는 좀 기술적인 문제처럼 막 딕테이션을 이거 사운드 막 스탑해야 되고 받아 적어야 되고 하다가 짜증이 나서 이게 멈춰질 확률이 되게 높고 많이 잘 안 들리고 계속 악순환처럼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준이 자기 단계보다 낮은 거를 한 단계 낮추실 필요가 좀 있고요. 이 뭐 사운드가 왼손으로 보통 애들이 스탑 이거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받아쓰기 하고 막 이래요. 반복해서 익숙해지도록 해야지 조금 수월하고 익숙해지는 단계가 와야지 그때부터 꼭 공부가 되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3번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아직 영어 학습 자체가 좀 익숙치 않아서 과목을 늘리는 거가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리딩서를 하나 두시고 리딩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요즘 거의 모든 출판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거기 그 리딩의 원문을 리스닝 딕테이션 시트로 만들어 놓은 워크시트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딩서에 딸려 나오는 리스닝 워크시트를 받으셔서 리스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리스닝 교재를 따로 선정해야 되는 그 부담도 없고, 아이도 학습적으로 부담이 훨씬 덜하고, 리딩에서 외운 어휘와 문구로 이용해서 리스닝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성취감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3번도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단어 학습을 미리 해야지 훨씬 더 빨리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를 기울여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스닝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시게 되면요, 꼭 입시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아쉬웠던 활용 영어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자녀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